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아니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속보로 또 지진이 경주에서 4.5 지진이 났다고 속보가 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 중에 우주도깨비님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도 같이 4.5. 경주하고 부산하고 뭐 거리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울리는 것 같고, 요즘 우리나라가 글쎄요. 지진이 자꾸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하고는 또 크게 다른, 났을 때 그게 어떤 지질학자 그러더라고. 땅이 슬쩍 조금 밀렸대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가. 뭐 그 영향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내진 설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6.0이 또 넘어가고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어쨌거나 좀 넘어가면 안 돼. 저번에 경주권 때문에 그것도 저번 주 월요일 날 방송 아니야? 경주권 처음에 났을 때도? 근데 일주일 만에 똑같이 지진이 똑같이 나네. 북한의 핵실험 여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만 공부했었어도 저런 얘기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웃은 거 보니까 농담인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번 주 필름 카메라 이야기 1을 했고요. 오늘은 필름 카메라 이야기 2 해갖고 이제 필름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을 선택했고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그 뭐 내용적으로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내용이 아니라 테크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찍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뭐 이제 흑백을 찍으려면은 이제 콘트라스트용 필터, 정색용 필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자외선 영역가 아니라 참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을 찍고 있잖아, 필름이. 근데 필름에서는 적외선 필름도 존재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을 어떻게 찍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필름의 관용도, 필름이 과연 노출에 얼마만큼의 폭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 거냐, 평균적인 값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카메라하고 렌즈 얘기 조금 더 해갖고 오늘 필름 카메라 이야기 2 하는 거고, 우주도깨비님 현상 정착이 어느 정도 재생 가능합니까? 저거 그 소리지? 저거 몇 번 재탕 가능하냐 이 소리죠? 가능하면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벌써 저도 옛날에 재탕 3탕 별로 해봤는데 이렇게 뭐 한 필름 정착액이 예를 들어서 비싸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 그런데 정착액 디벨로퍼 자체가 현상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현상액 그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고, 당연히 정착액도 한 번 쓰고 버려야 돼. 버리는 게 좋아. 왜냐면 싸거든. 하이퍼 그래갖고 나오는 건데 싸고 한 번 쓰고 크게 버리고.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후에 좀 얘기를 특히 하고. 현상액 2번 쓰면 사진 비려요. 저 썩은 동태눈깔처럼 이쁘요. 콘트라스트 다 묻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글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칼라 현상소나 이런 데서들 괜히 현상에 그 한 번 쓰고 버리질 않고 거기다가 계속 보충액을 해갖고 하는 바람에 하지. 맑게 현상이 안 돼갖고 정말 우리 때도 중요한 필름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현상해갖고 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니까 우리 하여간에 때 저기는 일본 갔다 왔잖아. 코다크롬 현상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현상 자체가 안 됐었고. 일본 갔다 왔어. 그럼 그거는 현상 자체가 안 됐었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하여간에 좀 그런 비화라 그럴까, 안 좋아. 이상하게 그래, 돈 아낄 때 안 아끼고 안 아낄 때 아끼고 그래. 아유, 또 그건 못 중요한 보는 것 분다. 같은데. 상처엔 후세인. 상처인 후세인님 우리 회원이야. 상처엔 후시디안이 아니라 후세인. 안녕하십니까 후세인. 세딜리사님 반갑습니다. 예. 후세인님 화요일날 우리 미팅 해야죠. 재밌게 미팅도 좀 하고 즐겁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기 시작을 하면 먼저 이제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 흑백하고 칼라하고. 맞아? 분류해봐. 흑백 필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칼라 필름이 있겠지. 칼라 필름 안에서는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거티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필름이 있겠지. 맞아? 맞아. 내가 말 없으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 포지티브 필름. 특수 영역 필름에는 뭐가 있어? 적외선 필름이 있을 거고. 적외선 필름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적외선 필름?
일반인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적외선 적외선? 필름은 만약에 제가 왕초보 사진교실에서 쓰는 교재 사진학 강의를 갖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 적외선 필름 얘기가 한 2페이지 나오거든. 나 갑자기 적외선 현상법 까먹었다. 해봤어? 글쎄. 아니 내 적외선 필름을 딱 2로를 썼었어. 너 이게 그거 어떻게 이 찍어? 책이 뭔지 알아 이게? 몰라. 사진 화학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교 때 사진 아. 화학 배웠던 책이야 이게. 나 그거 내가 오늘 갖고 왔었어. 아이씨, 오래간만에 찾아봐야겠다. 보느라 30년 된 책이야 저거. 30년 된 책. 자 그래갖고 적외선 필름이 있어. 적외선 필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진을 우리가 본다. 우리가 보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면 룩이지 룩 보다. 뭐 속마음을 일단은 C야 그러면? 아니 그건 보다가 영어 단어는 무지하게 그렇지. 많아. 그냥 나도 아무거나 많아. 써 일단. 근데 룩이 말이 되는 거지. 룩도 되고 우리가 C도 되고 다 돼. 보고 있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을 보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럼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400에서 700 나노메타 사이만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래. 그래갖고 400 나노메타라는 NM이라는 나노메타라는 단위를 쓰는데 400 나노메타 밑에 파장은 우리가 자외선이라 그래. 그 다음에 700 나노메타 이상의 파장은 우리가 적외선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400에서 700 나노메타의 가시광선 안에서만 보는 거고, 필름이든 이미지 센서든 뭐 요번엔 지금 필름 카메라 얘기니까 필름으로만 갖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필름은 가시광선 영역에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우리가 못 보는 거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적외선 필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적외선 필름. 적외선 필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700 나노메타보다 위의 파장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굉장히 하이 컨트라스트 하얗고 뭐 나무를 찍으면 뭐 하얗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저기 뭐 누가 저기 적외선 필름 거리개 눈금을 좀 다르게 그래서 이거 얘기도 제가 해드릴 건데,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적외선 필름을 찍으려면 적외선 필름을 갖고 촬영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레드 필터가 필요해. 레드 필터. 그 다음에 렌즈에 적외 마크가 따로 있어. 거리 마크가. 본 것 같다. 그치? 네. 보통 렌즈의 거리계를 나타내는 표시선이 하얗게 돼 있다면 그 옆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리는 링 옆에 빨간색으로 보통 빨간 점이나 작대기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적외선 필름을 찍을 때 보다 맞추라 이거지. 적외선 필름 찍을 때 일단 초점을 맞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렌즈도 가시광선에 맞춰져 있단 말이지. 맞추고 그 맞춘 게 만약에 5m에 맞춰져 있다. 그럼 그 5m라는 숫자를 그 빨간 적외 마크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정확한 초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레드 필터는 왜 필요하냐는 거지. 레드 필터는. 필터라는 것은 뭐냐면 커피 필터는 커피를 걸러내는 거 아니야. 그치? 커피를 걸러내고 물을 통과시키고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야. 필터라는 것은 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사진에서 필터는 빛을 걸러낸다는 뜻이야. 즉 파장을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흑백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UV 필터는 뭐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필터야. 자외선. 그래서 390 나노메타 밑에 파장을 차단을 해줘.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플랫해지는 느낌을 제거해준다. 자외선을 막아준다. 왜냐면 우리가 쓰는 필름이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자, 레드 필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시광선의 빛을 차단해 주겠다 그러는 거야. 차단해 주는 목적으로 적외선 필름을 쓸 때는 레드 필터를 써줘야 된다. 그하고 거리 마크를 적외선 마크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주면은 근사하게 적외선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필름에서 필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자. 흑백 필름에서는 필터를 UV 필터를 꽂아도 좋지만은 컬러감이 없잖아.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조정이 아니라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필터를 쓴다. 그게 보통 Y2
또는 YG 음. 이런 거를 정색 묘사형 필터라 그래.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딱 정답 올려주지만 다르셨네. 음, KB575님이 Y2, YG. YG 이런 필터들은 정색 묘사형 필터라 그래. 음. 그러니까 콘트라스트를 약간만 올려주고 강하게 묘사를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흑백의 콘트라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필터다. 그래서 정색 묘사형 필터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오렌지나 레드 쪽 필터는 콘트라스트 강조형 필터라고 그런다. 뭐야, 저가 에어컨에서 물 빨아 올리는 소리야. 이게 저희가 지하기 때문에. 왜 지금 빨아 이씨. 오늘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까, 제이치님? 트리플 크라운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콘트라스트형 필터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O2다 그러면 560, 56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60 밑에 파장을 차단을 해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콘트라스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레드 필터는 더 장파장 쪽을 더 차단을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다 보면 콘트라스트를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흑백 필름을 촬영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Y2 정도를 걸어주면 좋은 거고 YG 필터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YG 필터는 인물 촬영을 할 때 좀 더 인물의 피부색을 조절을 해준다. 정색 묘사형으로 좀 더 유리한 게 YG 필터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필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흑백에서는 저게 없지. 컬러가 없지, 당연히. 그럼 하얀 거하고 검은 거하고 중간에 회색 톤으로만 재현이 되겠지. 난 벌써 심오한 걸 확인을 하려면 흑백에서는 컬러가 없지 그럼. 씨. 그래갖고 이런 거야. 검은 거하고 하얀 거하고 중간에 회색 톤들만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빨간 장미를 우리가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빨간 장미. 빨간 장미를 찍었는데 흐리멍텅한 회색으로 찍으면 그 장미가 이쁘겠어? 흑백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쁘겠냐고. 칼라로 찍으면요, 빨간 장미로 찍으니까 우리 눈을 보는 그대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 보는 그대로 찍히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근데 흑백으로 그냥 아무 필터를 걸지 않고 UV로 만약에 걸어서 찍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흐리멍텅한 회색으로 찍혀. 그러면은 뭐 콘트라스트도 없고 뭐 개조도 좀 그래. 그게 이쁘겠냐라는 거야. 대답을 해, 이씨. 뭐가 응이야. 안 이쁘지. 그래, 안 이쁘다고 얘기를 하라고 좀. 응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우리 대화를 하고 있지만 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우리는 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게 싫으면 네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대답을 할게. 뭘 물어봐? 난 몰라 이씨. 물어볼 거 뭐 알아야 물어보지. 왜 몰라? 같이 공부했잖아. 공부 같이 했는데 공부 왜 안 몰라? 했잖아. 이씨. 너 뭐 했어? 야, 학교 다닐 그래서 때. 장미를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장미가 무슨 색이야? 뿌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장미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어. 그러면은 오렌지나 레드 필터를 꽂고 찍으면은 그 빨간색 장미가 회색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하얗게 떨어져. 뒤에 빨간 게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갖고 또 조절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빨간 장미가 하얗게 나오면 뭐야? 사기 아니야 그거? 야, 흑백에선 컬러가 없다고 전제를 했잖아. 아니 어쨌든 색깔을 바꿔버리면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그럼 하얀색 장미는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으면 된다고. 하얀색 그것도 그러니까 하얀색 장미 예 레드 필터를 끼면은 더 쨍하게 하얗게 나오겠다 그지? 그렇지. 어쨌거나 필터라는 것은 안 찍어, 우리가 이씨. 빛을 이제 걸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린 거야. 대양 팬더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컬러에서는 필터가 필요가 없느냐? 아, 이거 줄 안 맞았어. 씨. 잠깐만요. 아 진짜 알았어. 난 모든 것들이 정렬이 돼야 돼. 정렬이 돼야 머리 돼. 아파. 자, 그 다음에 그럼 컬러형에서는 필터가 필요 없느냐? 넌 어떻게 생각해? 필요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씨. 무슨 필터가 필요할 것 같아? 컬러에서는. 다양한 필터가 필요하지. 씨. 칼라 일단은 칼라에서 몰라 나 스카이라이트 많이 쓰고 스카이라이트하고 UV 필터는 이제 보호형 필터고 많이 자외선을 쓰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칼라 할 때 내가 뭐 썼나? 특별히 난 효과 주기 위해서 내가 주로 썼던 거는 블루 필터 썼고, 블루, 어, B, 그 다음에 B1, B1 B1, 썼고, B2, B3 이렇게 B1 있지. 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칼라에서 그대로 그냥 색깔을 그대로 그냥 내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칼라인데 B1을 써버리면 다 푸르둥둥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썼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보이는 색 대로. 보정용 필터야. 색 보정용 그 다음에 필터. 내가 썼던 거 칼라에서도 역시 오렌지나 화이트 가끔 효과를 내서 전체적으로 썼고. 전체적으로 이제 뻘겋거나 이제 오렌지 노랗게 색깔을 하기 내기 위해서. 썼어. 뭐 그 정도 기억인데? 내가 그 정도 다채롭게는 칼라에서는 안 쓴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잖아. 굉장히 편해진 거지. 근데 이제는 필름 시대 필름을 찍을 때는 카메라 자체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필름에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야. 필름이 그렇다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야. 대체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칼라 필름은 텅스텐형 필름하고 데일라이트형 필름. 그러니까 5200 켈빈도에 맞춰졌을 거냐 3400 켈빈도에 맞춰졌을 거냐 그 두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세하게 흐린 날 색온도가 높다란 말이야. 그럼 흐린 날 컬러 필름 데일라이트로 찍게 되면은 프로틴팅한 사진이 나온단 말이지. 나오겠지. 정상적인 컬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엠버 반대쪽에 호박색, 붉은색 계통의 필터를 걸어줘 갖고 그 색을 상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색 개념으로 차단해줘야 엠버 된다. 필터 들어봤어요. 써보진 엠버. 않았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컬러 보정용 필터라고 수십 가지 종류가 좋은 거는 코닥이나 후지에서 나온 젤라틴 필터. 네가 아까 말한 B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뭉뚱그려서 그거 제가 봤어. 그래 그 비싸. 카메라 앞에 뭐 해, 그래, 네모난 그래, 거 뭐 그래. 돼가지고 종이장 같은 그래, 거 그래. 갖다 막 놓고 앉아있어. 뭔지 그런 모르겠네. 것들을 우리 가방 속에 수십 장씩 갖고 다녔다 우리가 학교에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삭보종을 굳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정밀한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터들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해드려야 돼. 필름 카메라 얘기잖아. 괜히 뭐 필름 카메라가 우리 간단하지. 그냥 필름 카메라 얘기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논다. 우리가 그냥 이빨 풀고 논다 그러면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는 비슷해요. 다음 필름만 쓰고 디지털 이미지 센서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지. 그럼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 누가 뭐래 씨 얘기해. 그래서 아니 누가 뭐라냐고. 그래서 내가 조금 오늘 새로 보신 분이 많이 오셨네요. 네. 좀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아마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만 사진을 하셨거나 또는 나주 필름 시절 때 하셨어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들이 처음 듣는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칼라용에도 색 보정용 필터라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정밀하게 우리가 숫자로도 맞춰갖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필름 앞에다 카메라 앞에다 꽂아갖고 쓸 수 있는 색 보정용 필터가 가만히 보면 있다. 디지털로 넘으면서 굉장히 편해진 거지. 돈 많이 굳었어. 그럼. 그냥 씨. 그 젤라틴 필터 젤라틴 얼만데? 필터로 색 맞추면요. 나도 그거 봤는데 막 20장 30장씩 갖고 다녀요. 미세하게 쓰는 사람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고 맞추냐? 칼라 메타가 있어야지 칼라. 그거 있지. 색온도 메타 갖고 다녀야 되지. 한두 개가 아니야. 필름 사야지. 살 떨려서 브라켓팅도 5개도 못해요. 노출계 아주 막 그래. 미세하게 해가지고 아래 위로 한 스텝 정도 해서 중요한 것만 3개 브라켓팅하고 또 뽑으려면 이나지 사이즈. 골치 아파. 요즘 너무 편해졌어 디지털. 그래갖고 디지털이 좋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색온도 메타도 갖고 있어야 돼. 몇 켈빈도가 나오냐를 알아야지 그걸 보정을 해줄 거 아니야. 이거 뭐 갖고 다니는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 QOQ NWK100님 반갑습니다. 예. 뭐 랭포트 사진 강의 220회 색보정 필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있겠죠. 제가 쓰고 있는 사진학 강의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젤라틴 그거는 뭐 필터.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흑백 필름에서 필터 얘기했지 지금. 그다음에 적외선 쓸 때 주의할 점 얘기했지, 두 가지. 적외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네가티브 얘기를 좀 해야지. 칼라 네가티브라는 건 뭐야? 반전이라는 거잖아, 반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는 거에 상이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색이 반전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색하고는 다르다. 눈깔이 허연 건 검게 되고 까만 그렇지. 건 하얗게 되고 필름이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흑백도 마찬가지고. 그게 네가티브야.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해갖고 인화를 할 때, 프린트를 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빛을 쏴주니까 우린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야. 그게 네거티브 필름이라 그래. 우리가 흔히 사진관이든 필름 파는 곳에 가서 아저씨 코닥 100짜리 필름 하나 주세요. 아저씨 후지 100짜리나 200짜리 필름 하나 주세요. 그걸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네거티브 필름이야. 그리고 그걸 어디다 맡겨? 45분 칼라든 찍은 다음에 어렸을 때 갖다 줬잖아. 그렇게 갖다 주면 아무 데서나 현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네거티브 필름이야.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난다. 그러면 그와 반대의 개념은 포지티브 필름이라는 게 있어. 포지티브. 일명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건데 정확한 명칭은 포지티브야.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보면 어떻게 보여? 그냥 필름이 사진이지. 필름이 사진처럼 보여. 그걸 우리는 포지티브 필름이라. 그러면 현상 얘기 같을까 다를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현상 얘기. 같으면 되겠냐? 이름이 틀린데가 같으면 되겠어? 다르겠지, 먹고 당연히. 살자 좀. 알았어. 다르겠지. 일전에 내가 이제 무슨 좀 얘기하다가 다양하게 먹고 살자고. 그 약을 똑같이 쓰면 되겠냐고. 씨.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필름은 C41, C41 현상이 대표적인 코닥에서 나오는 현상 얘기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E6 현상이라 그랬고 그 현상 얘기 대표적인 거야.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필름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외형하고 내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포지티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액타크롬, 코닥에서만 나왔어 이거는. 액타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슬라이드야. 그치? 그 다음에 코다크롬이라는 게 또 하나 있었어. 내형 발색, 외형 발색. 그 현상 법칙에 따라 틀려. 그럼 현상이 이게 다를까 똑같을까? 코다크롬하고 액타크롬하고 현상이. 잘 생각해 너. 같아. 달라 인마. 아씨. 현상이 같으면은 그게 내형 발색하고 외형 발색하고. 아니, 원래 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달라. 이게 다른데 어쨌거나 코다크롬은 우리나라에서 현상을 못했다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갖고 현상을 했는데 굉장히 좋지 코다크롬이라는 게. 나씨 코다크롬. 모델 찍으면 모델이 막 학교 살아나오지. 다닐 때 내 기억에 네롤인가? 비싸서 딱 쓰지 써봤어. 쓰지 가격도요 못하고. 진짜 비쌌고 그거 맡겼더니 2주 만에 오더라고. 현상하는 것도 현상이. 비싸고. 근데 화질은 극강의 화질을 보여준다. 튀어나온다 일단 튀어나와. 칼라는 좋았어 진짜. 어쨌거나 그렇게 갖고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 요즘은 못 구해. 코다크롬 안 나오니까 요즘 뭐 이게 아쉬워. 나 그런 것들 보면. 구형 자체가 다 죽었으니까. 오늘은 약간 만담 분위기. 뭐 어쨌거나 예전 이야기 하면서 그냥 뭐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집에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이 책이 이게 몇 페이지짜리야? 잠깐만. 이게 342페이지짜리야. 이게 342? 사진 화학책이라고 이게 342페이지짜리. 그 책을 고를 때는요, 제가 한갈 때 일단은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은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물론 좋아했는데 사실은 화학 자체가 재밌긴 해. 근데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사진과를 갔어. 이제 화학이고 뭐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사진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네. 야, 내 얘기가 일면 설득력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같은 동영상 1시간짜리가 있잖아요. 60분짜리 1시간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요 잘 안 봐요. 근데 10분짜리를 쪼개서 6개를 올려놓으면 다 봐요. 맞아. 참 이상해. 내가 저거는 만화 광이었거든요. 만화. 그 만화 때문에 이게 눈이 마탱이가 가버린 거야. 이게 만화방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연세 이연세 씨 시리즈 그때 뭐 나 때 아주 그냥 그거를 어떤 그 머리가 좋은 만화 그 지필 출판에서 얇게 해가지고 20권 만들 거 30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 넘어가잖아. 이게 만화책도요 두꺼우면 짜증나요. 이게 한 권이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1권 빨리 읽고 또 2권을 이렇게 책을 바꾸는 재미. 사람한테 이상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난 책 100페이지 넘는 거 잘 안 사. 야, 이씨. 사고 안 사고 공부해는 사야지. 어쨌거나 사진 화학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 하면은 만담식으로 한다?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왜냐면 이거 아닌데 디지털 이게 시대에 어려워요. 들어보지 못하는 엄청난 지금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네. 정식적으로 뭐 저쪽에서 나오는 뭐 용어들 원소 이야기들 사실은 해드려야 되거든. 아, 이거 필름에 하지 마.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아까 내가 사실은 저거를 책을 오래간만에 꺼냈어. 그래갖고 재본을 다시 한 거야 문방구 가서 뜯어져 있더라고. 30년 된 책 아니야 저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어쨌거나 새록새록 아까 한번 쭉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 원소 하니까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화학 선생님이 원소 기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뭐 CA가 뭐 칼슘이야? 그럼 뭐 CA 칼슘, H 수소, O 산소 이렇게 했는데 FE가 나서 FE. 예? FE가 내 친구 거기 어떤 놈이 FE 딱 그러니까 쇠 그러고요. 선생님이 확 때릴래다가 철인데 쇠 그러니까 이거를 패자니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새끼야 이러면서 철이라고 해라 철. 자, 그 잠깐 삼천포로 우리가 빠졌는데 어쨌거나 새록새록하고 재밌는 것 같고요. 열혈팬 야만이 11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다. 아까 오시지 반갑습니다. 않았나? 안 열혈팬? 왔던 것 같아. 다른 분이었겠죠. 열혈팬 우리 뭐 그래요? 많으니까. 어쨌거나 그래갖고 지금 필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적외선 필름을 쓸 때는 레드 필터를 꼭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렌즈의 적외 마크 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된다. 초점을. 그 다음에 그 흑백 필름에서는 정색 묘사용 Y2나 YG 필터를 쓰는 게 좋고 콘트라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렌지나 레드 필터 쪽을 강조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 컬러에는 네거티브하고 슬라이드 필름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네, 윤6427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성을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컬러 필름에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다. 색온도를 맞출 수가 있지만은 필름 씌울 때도 색 보정용 컬러 필름에서 색 보정용 필터가 따로 존재하고 그걸로 맞춰갈 수 있다. 그리고 쓰는 용도가 다를 뿐이지 같은 시스템이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같은 시스템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다. 앞으로 쓸 분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이제 흑백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 우리 방 무섭다. 뭐 후세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이거 겁나네요 이거. 그래갖고 야 방송하자. 빛나대는 안 들어오나 빛나대. 빛나대? 그래갖고 우리가 현상을 얘기를 좀 이제 좀 할 텐데 필터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은 컬러 네거티브나 슬라이드는 우리가 사실 집에서 자가 현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안 돼. 그거는 쉽지 않아. 그거는 약품들도 하고 그냥 우리가 뭐 파티에서 어떤 교반 행위를 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좀 하고 흑백 필름은 우리가 현상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흑백 필름을 현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필름을 감을 수 있는 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나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못 갖고 나왔어. 흑백 필름을 현상하려면 그거를 감는 릴이 하나 필요해. 한번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메탈 쇠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어. 근데 나는 쇠로 된 고전적인 릴이 더 좋다. 그거 나는 권장을 해. 그러니까 나도 쇠를 많이 썼어. 흑백 그 쇠가 플라스틱 릴을 나중에 나온 걸 썼어. 그건 대대동 자동으로 해준다며. 테오필러스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릴을 감아갖고 현상을 하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 그 현상. 현상 탱크가 있어야 되겠지. 보온밥통처럼 생겼어. 보온밥통, 보온물병.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상을 할 때 여기서 퀴즈 하나. 흑백 필름을 현상할 때 빛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1번. 2번. 빨간 빛이 있으면 된다. 3번. 그냥 일반 빛에서도 현상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한테 내는 거야? 아니. 문제. 흑백 필름을 현상을 할 때 잘 맞춰보세요. 흑백 필름이에요. 필름. 흑백 필름을 현상을 할 때 릴에다가 감거나 탱커에서 넣고 약품을 넣고 현상을 할 때 첫 번째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워야 된다. 두 번째, 빨간 빛은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아무 빛이나 환하게 켜놓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몇 번일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참 헷갈릴 수도 있겠네. 몇 번일까요? 우주도깨비님 2번. 그 다음에 3번, 2번. 왠지 빨간 빛일 것 같아요. 상추현우 선생님 빨간 빛. 미나님 반갑습니다. 나중에 탱크 안에, 아니 탱크에 넣기 전에. 이게 저 행동이 다른 분야가 이어져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답 말해. 빛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필름 감을 때는 빛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완전히 깜깜해야 돼요. 깜깜해야 빨간 돼. 빛 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필름 아무것도 감을 없어. 때는 감으면은 릴에 감은 걸 탱크에 넣잖아요. 넣고 딱 카바를 씌우면은 그때는 아무 빛이나 그때는 상관없어. 이제 밖에 나와도 돼요. 그때는 하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아무 빛이나 상관이 없다. 자, 우주도깨비님이 2번 빨간색 빛을 선택하시고 빨간 빛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흑백 프린트를 할 때, 네, 인화. 인화를 할 아니라. 때 흑백 프린트를 할 때는 빨간색 빛,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 빛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데 칼라 필름을 현상할 때나 또는 인화를 할 때는 그건 마찬가지로 그건 어느 빛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이치님 맞다, 인화.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좀 보셨죠? 인화를 할 때 파트에서 인화질 갖고 흔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반한다라는 행위를 하는 건데. 우리 여기 회원님들 중에는 그 회사 이름을 지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잘 알지. 현대칼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필름 시대 때 우리 국내에 유명한 큰 회사였죠. 지금 안 보여, 그지? 아마 안 하지. 요즘은 디지털 인화들로 하니까. 제가 현대칼라의 그 수동부 인화 그 섹터에서 일했었어요. 칼라 인화하는 기사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근데 흑백 인화는 빨간 불 켜놓고 다 보여요. 사실 그 안에서 저 담배 펴도 이 감광이 안 돼요. 담배불 빨개가지고 상관없는데 칼라 인화를 할 때는 새카매요. 아무 빛도 없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앉으면은 가위 뭐 이런 거 위치에 대한 그거를요 완전히 익혀놔야 돼요. 불 끄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야. 뭘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뭐 여기 인화지 뭐 어디에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칼라는 어려워요. 우리 회원들 중에 제 공부방에 가끔 가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좀 있을 거예요. 제 방에 오면은 칼같이 정리되어 있죠. 랜드카노님 모든 것들이 반갑습니다. 예. 있을 때 있고 정확하게 애들 정리되어 있을 걸 보신 것 같은데 보통 사진과 졸업한 애들이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들 인화하거나 그럴 때 먼지가 있어서는 안 돼 일단. 그렇지? 그래도 넌 보통은 좀 넘어. 그래? 넌 좀 난 심해. 병이야? 난 병이야? 넌 너무 깨끗해. 아니 난 그때 그래갖고 먼지 이런 것들 없어야 되고 보이질 않으니까 있는 위치에 들 갖다 놔야 되니까 그때 습관이 확실하게 들었어. 왜 웃어? 옛날에 나 오늘 자꾸 웃기게 생각이 나지.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학교 막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이제 학교에서 숙제 해오니까 야 내일 인화지 한 통씩 사와. 숙제 작화실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충무로에서 사는데 어떤 애가 사가지고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인화지가 저기 100장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지에 나서 판데 야 그 정확히 100장이더라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지하철인가 버스인가 안에서 다 시험봤대. 정확히 100장이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암지에 넣고 닫아갖고 온 거예요. 그냥 해먹은 거죠 뭐 다. 걔는 어떻게 실기 시험을 통과했을까? 난 진짜 뇌를 정말 창의적인 애야. 인화지를 버스간에서 다 쉬어본 거예요. 100개. 아니 그것만 있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안 동기 하나는 확대기를 2개를 산 거야. 그래갖고 너 왜 확대기가 2개냐? 하나는 칼라용이고 하나는 흑백용이야. 그렇게 산 거야. 야 왜 그걸 2개를 사?
칼라용에서 필터를 빼버리면 흑백용 아. 흑백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아. 물론 상광식이냐 직광식이냐는 아. 차이는 있어. 근데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다고. 아. 칼라용 확대기 따로 사놓고 그것도 집에다가 흑백용 확대기를 따로 사놨더라고. 이때 칼라 야, 확대기 난-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그래도 흑백용 확대기를 2개 산 거야. 야, 너 왜 그 흑백용 확대기를 2개 샀냐? 그랬더니 하나는 35mm용으로 쓸 거고 하나는 중형용 핫살용 6mm 거를 쓸 거야. 그래갖고 렌즈 야, 활용만 봐봐. 바꾸면 그 되는데. 캐리어만 바꾸면 2개 다 쓸 수 있는 거야 했더니 아, 그래? 예, 모르면 다 그럴 수 있어. 아주 돈이 남아 돌았어. 돈이 남아 돌았어. 재밌어요. 내가 뭐 여담이고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몰라. 확대기에서 얼른 빠졌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큰일 났다. 씨. 음. 무슨 얘기까지? 아까 불빛 얘기 해드렸구나.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현상을 해요. 현상 약들이 있겠지 회사마다. 뭐 코닥에 유명했던 뭐 D76이라는 현상약이 있을 거고 HC110이라는 대표적인 현상약이 있을 거고 또 일포드에도 있었을 거고 메이커마다 현상약이. 자네 뭐 많이 썼어? 나는 D76. 나는 HC110 많이 썼어. 너는 HC110 많이 썼구나. 저기 우리 담당 교수님이 나도 HC110은 괜찮더라고 그냥. HC110은 이제 짙은 원액이잖아.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많이 중간에 시청자하죠. 티맥스인가 뭐 나왔지 하나. 나는 티맥스 잘 안 쓰고. 나도 티맥스는 잘 이제 안 써. 흑백 필름도 유명했던 거는 이제 코닥에서 나왔던 트라이엑스 또는 플러스 X라는 것들이 가장 유명했어. 플러스 X는 감도 100짜리고 티맥스는 400짜리야. 나는 트라이엑스는 400짜리야. 네, 난 그 다음에 파나토믹이야? 파나토믹 X 50. 50짜리? 50일 거야. 30인가? 아마 30이 50, 어. 50 정도 되지 않을까? 저감도 필름. 저감도짜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트라이엑스 400짜리 필름을 많이 썼지. 그 이유들이 있어. 개조폭이 더 좋아. 개조폭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일포드 것들은 필름 쪽은 잘 안 썼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입했던 일포드 쪽들이 좀 썩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성능들이 좀 떨어졌었고. 필름 쪽은 너무 분야가 할 얘기가 많다. 또 일포도 인화지 같은 거 보면 멀티 인화지 있잖아. 멀티 개조 인화지. 필터로 그 0번부터 좋지. 5번까지 그렇지. 해가지고 그것도 다 콘트라스트를 변환할 수 있는 예술이었지. 것들이야. 필터 오늘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 정상적인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닥에서 나오는 거 아까 누군가 그랬지 아폴로라고 말씀해 줬잖아. 아폴로는 국내에서 만든 인화지야. 그거 녹색 그거? 녹색 100몇짜리 한 10,000원이면 샀던 거. 제일 쌌어 그때 그거. 뭐 일포드 코닥들이 4, 5만 원 할 때 걔는 한 10,000원, 8,000원이면 샀었지.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숙제를 낼 때는 그건 안 내고 우리가 연습할 때 쓰는 거고 숙제를 낼 때는 일포드라든가 코닥 걸 썼고. 근데 이제 인화지 중에서도 좋은 인화지도 있지. 섬유질 인화지. 맞아. 그런 것들은 뭐 한 장에 뭐 몇천 원씩 하는 거 한 장에. 100장이 100장이 몇천 원이 아니라 한 장에 몇천 원씩 했었지. A/10 한 장이. 그런 것들이 기록들이 나는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흑백 쪽으로 가게 되면 필름도 일단 선택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을 쓸 것이냐. 거기에 따른 약품도 선택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상을 해갖고 인화를 할 때 인화지도 선택을 해야 돼.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많다 이거지. 지금은 수급 자체가 쉽진 않지만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품질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확대기도 사야 됐었던 거고. 확대기 종류도 뭐 많지 뭐. 일본 일제에서는 후지모토가 가장 저렴한 거였고 나는 LPL LPL 7700인가? 7700은 이제 대중적으로 더 많이 썼어. 가격도 적당하면서 성능도 좋았던 거고 뭐 더스트 뭐 오메가 이런 확대들은 이제 내가 현대칼라에서 베셀라, 오메가 더스트 썼어. 베셀라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의 확대기들이지. 그 대신에 이제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확대기용 렌즈를 또 따로 사야 된단 말이야. 역시 확대기용 렌즈도 몇 가지가 있었지. 똑같아. 후지논, 50mm 다 있어 또. 후지논 메이커로 따지면 후지논, 니코로, 코로. 그다음에 로단스터, 그다음에 슈나이더. 이 네 개 정도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뭐 오메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렌즈를 만들진 않았고 난 OEM 주로 받았을 수는 니코로만 없고 썼어. 니코로. 왜? 돈이 없어? 니코로가 나쁘냐? 싸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그게. 그래도 제일 쌌어. 그 당시에. 나는 50mm니까 35mm용 필름에 확대기에 들어간 35mm용을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표준 렌즈가 50mm란 말이야. 난 니코로를 썼었거든. 그 다음에 핫셀용은 66이기 때문에 표준 렌즈가 80mm란 말이야. 확대기 렌즈도. 그건 난 로덴스톡을 썼었거든. 난 슈나이더는 왠지 정이 안 갔더라고. 그럼 뭐 그 당시에 니코로가 10만원 정도? 80년도니까 10만원, 로덴스톡이 15만원. 그 정도 금액이었지.
그렇게 되면 어때? 그 당시에 대기업 과장님 월급이 한 5, 60만 원 했을 때야. 그러냐? 그럼.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갖고 1학년 딱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아버지 저기 핫셀을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핫셀 한 대가 표준 렌즈 꽂으면 한 200만 원 할 때거든. 그러니까 딱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래 집 팔자.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그거를 안 사주셨겠어? 당연히 샀지. 핫셀브라도 내가 그 당시 이제 500CM이라는 카메라를 프라나 80mm를 꽂아갖고 썼지. 끝내줬지. 그 당시에 필름.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디지털로 사진 하시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세이브되는 거야 진짜. 한두 그다음에 개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사진과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0명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졸업할 때 복학생 포함해서 40명이 다 졸업을 못 하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중간에 이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 못 다니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시대 때는. 지금은 아마 필름값 되느라고 헉헉대지는 않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아이고. 예, 여러분 옛날 얘기네. 요즘에 사진 찍을 때는요 브라켓팅 그냥 앞뒤로 그냥 4개씩 조지세요. 막 5개씩. 확실해. 그 안에서 반드시 그 노출 마음에 드는 거 나오게 돼 있어. 지가 안 걸리고 배겨. 그물을 그렇게 깔아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현상하고 프린트를 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관을 이제 하는 방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보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로 찍게 되면은 그거를 컴퓨터나 외장 하드나 컴퓨터에 간 하드에다가 우리가 보관을 하잖아. 그거 쭉 보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름으로 찍었어. 흑백이든 네거티브든 슬라이드든 그걸 찍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도 참 중요한 문제야.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파일. 보관 파일. 근데 그게 종류가 종이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닐로 된 게 있고. 난 비닐 안 써. 문제를 낼라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 어떡해. 비닐 안 써. 종이 파일이 좋아요, 여러분. 종이 파일. 지금 필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비닐로 그게 싸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종이 파일로 갈아주는 게 좋다. 비닐이 두 비싸더라도. 종류가 있어요. 그 반투명이 그렇지. 있고 완전 투명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비닐. 완전 투명이 제일 나빠요. 내 경험으로. 습기 100% 찬다. 습기 차고 100% 쩌덕쩌덕 붙고. 근데 반투명 오히려 괜찮아. 제일 좋은 거는 종이 파일이야. 종이가 제일 좋아요. 종이 파일에다가 보관하길 권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은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마운트를 해서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종이 파일에다 넣고 보관할 것이냐. 그건 뭐 자기 마음인데. 가장 용도면일 먼저 수도 있겠지.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트레이 거기다 트레이. 놓고 이렇게 좀 뭐 한 해야 단계를 되는 보기 일이 위해서. 많이 한다. 그러면 마운트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그 특별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종이 파일에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슬라이드 현상을 맡기면서 마운트를 해주세요는 비추천이야. 난 마운트 다 내가 있어. 왜 그러냐면 비싸.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거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쓴다. 그래서 그냥 현상을 해갖고 그거를 그 개노가 다 있어 그거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마운트 넣고 꼽고 그거를 해갖고 그거를 라이트 박스가 또 필요하네. 그걸 보려면 룩배도 필요하네.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죠. 이렇게 보는 거. 거기서 초점이 맞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잘라서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거 마운트를 해서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마운트를 해서 트레이에다가 안 넣어도 되고 그것도 파일이 있거든. 종이 파일이. 거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나는 근데 슬라이드 마운트된 거 보관하는 종이 파일은 못 봤어. 있어. 난 그래서 그거 뭐 좀 좋은 거 없어 찾다가 그거 두툼한 거? 습기 안 차는 거 중에 두툼한 뒤에 거. 반투명으로 이렇게 된 거 그래. 그냥 그걸로 종이 파일도 했었지. 있어. 종이 파일도 있어.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쓰시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종이 파일에다가 넣고 그다음 파일 박스가 따로 팔거든요. 그 파일 박스에다가 보관을 해갖고 제습제랑 같이 좀 보관을 해주면은 100년은 간다.
디지털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인화한 거 데이터들 몇 년 가냐? 10년 가면 많이 가나? 더 가나? 아니 데이터 잘만 보거나. 아 데이터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 그거 좀 정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돼. 데이터를요 본인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귀찮아도 할 수만 있으면 DVD에다 2차 백업을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일반 이런 USB나 이제 외장 하드나 이런 거보다는. 근데 사실 또 실생활 살다 보면 DVD에 굽는 거 솔직히 귀찮아 그러고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대안으로는 외장을 2개를 샀어요. 저도 외장 2개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북용 하드 옛날에는 큰 거 그 저기 큰 하드인데 그거 좀 꺼내봐 보여줄게. 난 외장 3개 갖고 있어. 외장 사이즈 요만한 거. 나는 외장 3개 갖고 있어. 사이즈 요만한 거는 요게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죠. 그렇지. 요거 요 하드가 요즘에 나온 거 뭐 3테라까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더 2테라 나온 게 짜 2테라. 있을 수 있어. 외장 요거를 3개야. 요거를 2개. 똑같은 걸 저는 2개. 송보도 3개씩 쓰네. 3개 써. 2개를 해서 보관을 하면은 한 방에 2개가 어느 날 동시에 다 맛이 가는 경우는 뭐 삶에 있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는 좀 위험해요. 1, 2, 3. 어디 이상한 데 다 갖고 가거나 뭐 어디 저기 충격을 받거나 어디 자기장 어디 잘못 스쳐가지고 하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뭐 그 정도 해놓으시면. 그럼 내가 이거 3개로 끝날 거 같냐? 집에 DVD로 또 구워놓지. 1년 단위로 구워놓지. 원래 DVD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럼 DVD를 한 번 더 구워놓으면은 그러면 그 좋아요. DVD를 한 장 구워놓고 끝나느냐? 5년 주기로 다시 굽지. 좀 아, 예, 맞습니다. 제 외장 하나도 C게이트. 2개는 C게이트고 이제 하나는 또 어디 히타치. 하드디스크가 어디 렌즈 어디 카메라가 해야 되죠? 어디 하드디스크? 아니, 내가 지금- 하드디스크 다 좋아요. 내가 지금 요즘에. 네가 보여드렸잖아, 하얀 네. 거. 하얀 거는 C게이트 2테라짜리 2개고요. 하나는 저기 히타치 거. 히타치 좋고 다 히타치. 좋아요. 하여튼 요즘에 뭐 기술이 옛날 같지 않아서 웨스턴 히타치. 디지털 뭐 시게이트 다 좋아요. 그거 하고 괜찮아요. DVD는 어디 거 쓰냐면 LG. 싸더라고. 이거 특별히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다 잘 나오니까. C게이트 거 쓰셔도 될 것 같고 히타치도 괜찮아요. 좋고 뭐 삼성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다 볼 좋아요. 때는. 예. 그래갖고 그 정도로 다시 한번 하고. 얘기해드리지만 저는 일단 외장은 3개를 쓰고 있고 DVD에다가 당연히 구워놓고 있고 그 DVD도 5년에 한 번씩 다시 굽는다. 그러니까 난 5년에 한 번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짓만 하고 있다. 굽는 짓만 집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필름은 100년 갑니다. 100년. 100년 가. 뭐 그러겠지. 100년 보관 필름이라고 종이 실제로 때문에. 100년 가. 실제로 100년 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혹시 이런 거 아시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포토샵으로 저거 하지 저거. 그 뭐냐? 갈색으로 프린트하는 걸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피아 톤이. 세피아 토너. 세피아 토너. 그걸 하시죠. 그게 원래 흑백에서 프린트를 한 거를 100년 이상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세피아 토너가. 화학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색깔이 이쁘다 그래갖고 그걸 디지털에서 세피아 토너식으로 약간 갈색이 돌지 그걸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미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다시 토닝을 하는 거야. 토닝액에 토너나. 넣고 흔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 오래 갈색으로 보관하기 위한 색이 빠져요. 오래 보관하기 위한 화학적인 처리야. 그 칼라를 내기 위한 게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 우리가 흑백 프린트를 하고 그 보관도 이제 파일에다 같이 보관을 하고 오래 하게 되면 토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염이지 은염 우리가 프린트를 한다는 건 인화지 위에 할로겐화 은이 있었고 은염 프린트를 한다라는 거잖아. 그게 비은염 프린트라는 것도 있어. 넌 실버라 그러지. 넌 실버. 그러니까 은이 없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묘사를 하는데 그건 약품을 조절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캠퍼스지라든지 옷이라든지 넌 실버 시스바드 뺑이 쳤다. 옷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멋스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은염 사진, 넌실버 프린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맨 처음 프린트했을 때 그 방법이었거든. 그 방법이었어. 그 비은염 사진. 그래갖고 그거를 요즘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 정도로 느낄 줄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 좀 특이한 사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테오필로스님이 통계상으로는 뭐가 쓰나요? HGST가 뭡니까? 하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장률이 제일 적습니다. HGS 남 저건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겠다. 뭐 어디 하드 드라이브 상표인가 보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을 찍는 거는 우리가 환등기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원래 목적은 슬라이드 필름, 즉 포지티브는 인쇄용이야. 인쇄용이고 그렇지. 네가티브가 프린트용이야.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이 네가티브보다 콘트라스트가 좀 더 강해. 강한 느낌을 주고 네가티브 부분은 좀 더 부드러워. 그래갖고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유는 칼라 네가티브 필름은 프린트용이고 칼라 포지티브용 필름은 인쇄용이다. 우리가 종이나 책을 만들 때 쓰기 위해서 인쇄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인쇄용 필름으로 개발이 된 거다. 근데 이제 슬라이드 필름은 또 하나의 이점이 뭐냐 하면, 환등기 아시죠? 코닥이나 뭐 리프렉터, 독일의 리프렉터, 코닥의 환등기. 동그랗게 생각하면 렌즈 박힌 학교 다니실 때 8, 90년도에 학교 다니실 때 넘어가는 보면은 넘기면서 보는 환등기, 그거를 통해서 사진을 고전적으로 앞에 스크린에다가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취미로 만약에 사진을 하신다면 이쪽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흑백 필름을 하는 거를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필름보다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환등기를 이용해서 고전적으로 보는 것 또한 상당한 재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 칼라 네가티브 필름이 있고, 흑백도 사실은 네가티브란 말이야.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지만 네가티브 필름이거든.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특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이제 관용도라는 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촬영할 때. 이 얘기도 꼭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관용도라는 것은 뭐냐면 노출의 가감, 그러니까 노출 오버나 노출이 부족됐을 때 얼마만큼 필름에서 그거를 받아주느냐는 거야. 그래서 네가티브 필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스텝 반, 그러니까 위아래로 5스텝 정도까지는 노출이 부족이 되거나 오버가 돼도 어느 정도 디테일을 상실하지 않고 그거를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적정 노출 0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위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2스톱씩 4스톱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관용도라 그러는데, 그 관용도 폭이 슬라이드가 네가티브 필름 쪽보다 좁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좀 더 우리가 노출에 예민하기 때문에 노출 값을 더 주의해서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관용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미지 센서 요즘 나오는 거는 관용도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도 뭐 세스톱이라도 포토샵에서 얼마든지 살리잖아. 근데 필름에서는 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관심이 많아갖고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즘 많아. 그리고 젊은 층에서 필름 카메라들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 내가 충무로에 카메라들 사러 왔다 갔다 하면 꽤나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필름을 그렇게 만약에 찍게 된다면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좀 더 많고, 또 하나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는 항상 우리가 뒤에 LCD 창을 보면서 찍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도 그렇게 쉽게 촬영을 해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주의할 부분들이 더 많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의해진다면은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의 사진 찍는 맛, 그런 이제 손맛 또는 뭐 찍는 맛, 사진을 찍을 때의 진중함, 신중함, 이런 것들은 훨씬 재밌지. 나는 훨씬 재밌다고 봐. 사실 필름 카메라 디지털보다. 중고밖에 없죠. 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니콘에서 나온 F6는 새 제품도 있어요. 새 제품도 있고 박스 제품 아직 생산은 중단됐지만 갖고서 파는 매체들이 있어요. 생산 중단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찍을 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특성들이 거의 없는데,
필름에서는 장노출 벌브 셔터를 열고 1분, 2분, 1시간 이렇게 찍을 때 노출 값이 노출계대로, 그러니까 뭐 등가 노출대로 또는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감을 하면은 똑같아지잖아. 그런데 필름에서 1분 이하, 보통 1초 이하가 되면은 만약에 그렇지, 1초 이하일 거야. 1초 이하가 되면은 노출값이 등가 노출대로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상반측 불계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다음에 2초 주면 되지가 아니라 4초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30초 주면 되겠네. 노출계 값대로 가면. 아니죠. 30초가 아니라 2분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상반측 불계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름으로 찍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배열 궤적 사진을 찍잖아. 근데 디지털로 찍기에는 쉽지 않죠. 한 장 한 장 찍어서 연결해야 되죠. 그런데 필름은 1시간이고 24시간이고 12시간이고 열어놔도 그것들이 다 강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방측 불계의 법칙에 의해서 노출값만 롱 노출로 갈 때 보정을 해준다면 오히려 궤적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이즈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찍을 수가 있고 느낌도 좋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가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필름 카메라가 더 좋다라는 말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따뜻함이다, 어떤 감성, 난 그렇게 보진 않는 거고, 그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필름 카메라도 중요할 수가 모바일로 있다. 접속을 하셨다 자꾸 끊겼다 이렇게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튕겨져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후지 인스탁스 필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라로이드 하는 즉석 카메라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폴라로이드는 즉석 카메라를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이야. 회사 이름이고, 즉석 카메라는 바로 그렇죠. 필름은 뭐 즉석 카메라는 필름은 아니고 디지털을 빠르게 인쇄하는 방식이죠. 디지털을 빠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인스타매틱이라는 후제에서 나오는 인스타매틱 그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는 그게 필름하고 인화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촬영을 한과 동시에 인화지에다 인화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롤러를 통해서 잡아 빼면은 현상액이 인화액이 퍼지면서 인화지에다 하는데, 우리가 폴라로이드를 말씀 안 드렸구나.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만 갖고 작업하는 사진가들도 있어. 그건 왜냐하면 일회성, 한 장밖에 얻을 수 없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중에서 가장 소장 가치가 높고 가장 인정해주는 카메라는 SX70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폴라로이드 SX70. 아마 모르는 분들은 그걸 아마 한 돈 10만원에 15만원에 팔 거고, 아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을 다니다가 SX70이라는 폴라로이드에서 나온 카메라가 있다면 그거는 쓸만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동으로 초점도 맞추고 노출도 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즉석 카메라, 그 아까 말한 후제에서 나온 인스타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카메라다. 그 필름 생산되나? 뭐가? 폴라로이드. 그 SX70에 맞는 필름을 네덜란드 애들인가? 말하자면 필름 인화지 나와. 그거 XX70을 살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애들인가? 걔네들이 만들었어, 필름을 다시.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보단 품질이 떨어져, 내가 써보니까. 나도 XX70 2대 갖고 있거든? 근데 좀 떨어져. 그런 부분들이 있어.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힘들어요. 필름 뭘 하려면은 그런 환자들이 지구촌에 좀 여기저기 숨어 있어야 이 뭘 해먹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 찍고 인화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필름으로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존재하고 재미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흑백 필름 같은 경우는 자가 인화도 하고 자가 현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이 있고, 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오늘 방송이라서 정해진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만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모여서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는
디지털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아날로그에 대한 동경심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귀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 네가 먼저 그때 말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 도깨비는 오늘도 흑백 현상에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동호회들 모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니 뭐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재밌겠어요. 그 뒤치다거리가 한마디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라이카 즉석 카메라는 저건 뭐야 또? 라이카 즉석 카메라 사야겠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이카에서 즉석 카메라가 나왔나요? 뭐 하여간 그건 제가 뭐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나왔고 오늘 포디하고 저하고 42회 필름 카메라 이야기 두 번째 편에서 어쨌거나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전반적인 필름의 현상 또 필터 얘기들 요런 얘기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논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취미로 한 번쯤은 관심들 가져 보시고요.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해봐도 상당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오늘 제가 반팔 입고 나왔는데 아침에 썰렁하더라고요. 저녁 때 하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